우리가 이 계층을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가 사회 계층을 이렇게 나누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심리 상태,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심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마음과 심리는 다릅니다. 분명히 마음과 심리는 같지가 않고 다릅니다. 그런데 왜 여기에 계층별 심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는 살아오는 환경,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경험, 환경, 사회, 문화, 정치, 경제 모든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심리거든요. 요거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. 그런데 뭡니까? 이 마음은 어떠한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. 동일하게. 이거는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는 같은데 이 심리에 관련되는 게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심리가 분명히 다 다르지만 계층에 따라 가지고 살아온 환경들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행복을 추구해가는 이 마음이 행복을 추구해가는 건 같은데 이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가는지가 심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계층별 심리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놓은 겁니다. 그냥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계층별 심리를 할 때는 뭐 상중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상중하 개념이 아니고 엄격히 따져보면 이렇게 가면 된다고 보면 돼요. 맨 밑에 여기를 우리는 생존계층이라고 보면 돼요. 그냥 저는 하위층이란 말을 안 쓰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생존계층이라고 그래요. 자, 이제 생존이 됐어. 생존계층. 즉,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.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, 이제?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. 이제 삶의 질, 이제 먹는 게 생존이 보장이 됐으니까.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거든요. 살아있는 이유. 그래서 우리가 일명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자아실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는 자아실현층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생존 계층이 있느냐, 자아실현하는 그 계층에 존재하고 있느냐.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 생존 계층과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계층이에요. 그것을 우리는 상류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상류층은 네 멋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층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요 상류층은 요 자아실현과 그 다음에 생존 계층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만큼을 이끌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걸 뭐냐면 지도계층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도 다 보장이 됐고 이미 자아실현도 다 끝나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서 뭘 가냐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지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. 사실은 이 명칭을 오늘 이 명칭 때문에 지금 이거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.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? 하위층, 중산층, 상류층 이렇게 나눴거든요. 그런데 그 어감이 마치 분위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생존 계층이냐 아니면 자아실현의 계층이냐 아니면 지도층이냐 라는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심리에 관련되는 걸 알아야 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인간이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.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나 혼자 살아가게 됐을 때는 뭡니까? 개인이거든요. 그러면 요 개인이 내가 심리 상태, 내가 마음과 심리가 작용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내가 생존층이냐 자아실현층이냐 상류층 우리가 지도층이냐에 따라서 요 개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. 그렇겠죠 당연히. 이건 개인에 관련되는 상황이니까. 그런데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개인만 존재하고 있질 않습니다. 뭐가?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 자식과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가족이 추구하는 게 가족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가족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자아실현을 위해 존재하느냐 지도를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가족 자체가 한 단계를 올라간 거죠. 그러면 개인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게 계층이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에 관련되는 건 희생을 합니다. 사람들의 특징이. 그래서 가족 중심, 개인 중심이냐 가족 중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가족이 되어 있는데도 개인 중심으로 간다면 가족은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
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중심이 넘어가게 되고, 그 다음에 가족에서 다시 또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? 특정한 단체 또는 특정한 사회, 이런 식으로서 사회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뭐 어떤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관련되는, 왜냐하면 이 가족들에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거든요. 모여서 뭐를 하냐면 어느 계층을 추구하느냐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도 계층에 관련된 게 존재합니다. 이게 모이면 뭐가 됩니까? 이게 모이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모이면. 그러면 이 국가가 생존에 먹고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냐? 아니면은 자아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? 그 관련되는 다른 국가들에 관련되는 생존과 자아실현하는 국가들에 관련된 걸 보호하고 이끌어가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에 가 있는 지도층의 국가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자, 그러면 이 국가와 관련되는 이 나라를 보면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이 합쳐져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합쳐져서 또 사회 구성을 요소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개인에 관련되는 거, 가족에 관련되는 거, 사회에 관련되는 거 잠시 좀 놔두고 국가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. 잘 살아보세요 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. 1972년도인가요?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 지나갔는데 그 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그때는 어떤 계층이었을까요? 우리나라가? 생존계층이 있었습니다. 생존계층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까요? 생존계층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는 목표가 뭡니까? 생존계층엔 먹고 사는 겁니다.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먹고 사는 거에. 그래서 잘 먹으면 그리고 잘 살면 초가집에서 스레이트 집으로 바뀌는 순간 행복해집니다. 경험 없는 분들처럼 왜 이러세요? 다 있는데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. 왜? 그들은 지금 현재 생존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, 그죠? 이거를 똘똘 뭉치게 하는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,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뭘 갔습니까? 일로 올라갔습니다. 자아실현 계층으로 올라갔어요.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러세요. 우리나라가 이 변천사가 이렇게 되는데, 자, 자아실현 관련되는 계층의 국가가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? 나의 이익도 이제 질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. 양이 중요한. 먹고 사는 건 이제 보장됐어.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됐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? 자아실현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아실현은 특정한 의미도 필요하지만 이 가치도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향해 나가는 뭐 경제적 가치든 관계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어떤 가치의 목적을 갖고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행복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또 목적이 만들어져서 복지라든가 뭐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자아실현 계층에서 일어납니다. 자, 자아실현 계층에서는 뭐를 해야 행복할까요? 여기서는 먹고 살면 행복해집니다.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해야 행복할까요? 자아실현 계층에서는 자아실현을 추구해 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. 자아실현 추구를 하다가 뭔가를 좀 이룬 것 같아.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? 심각해진다 그랬잖아요.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지? 큰일 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아실현은 멈추는 순간 끝난 거예요. 멈추는 순간. 그러나 추구를 해간다 그랬잖아요. 언제까지? 죽는 날까지 추구해 가는 거거든요. 존재하는 날까지. 왜? 요 지도계층으로 가기 전까지는 자아실현을 꾸준하게 해갈 수밖에 없는 게,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만들어가고 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.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.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디 와 있을까요?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 단계를 넘어서서
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어디 단계를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이제 세계를 즉 다른 나라가 힘들고 뭐한다 할 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도 하고 그래서 자아실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? 생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먹을 만큼의 100이라는 게 옛날에는 10만큼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100이라는 것만큼 생기게 되니까 뭐 10 정도는 내가 이렇게 나눠줘도 그냥 뿌듯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자아실현 계층에서 일부 도와주고 그래서 나라도 일부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이런 데에 또 원조도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. 그러나 아직은 이끌어갈 정도의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. 자, 그런데 이 365에 관련되는 이 리더에 관련된 계층에 있는 국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물론 생존에 필요한 그 다음에 자아실현에 필요한 그런 나라들의 원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쪽으로 다시 생존에서 자아실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에 관련되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자아실현하는 쪽, 생존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세계적인 정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걸 가져갈 때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느냐? 이 이끌어가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자아실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자아실현하면 지도계층에 있는 쪽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자아실현 자기 행복이잖아요. 함께 행복하긴 하는데 남는 거를 좀 주는 거고 모자리면 가져와야 돼요.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. 지금요. 이렇게 되면은 지도계층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즉 지도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자아실현 계층에서 막 하고 있다가 정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어디로 떨어집니까? 생존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. 국가가.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라볼 때는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여기에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정책 추구라는 거라든가 이 국가가 가는 방향, 나라가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최소한 한 번은 볼 수 있는 기준점은 한 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우리 인접에 되어 있던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국가들이 과연 어디로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냥 보면 전 잘 모릅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기타 등등 잘 모르지만 계층별 심리에 의해서 분석을,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극명하게. 그러면은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세부적인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심리에 관련되는 것을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리를 기본적으로 배워가고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배워간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할 때 기준점을 한 번은 두고서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래야 전체적인 게 분석이 되고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행 과정이나 계획하는 거,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갈 거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걸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생존에 관련돼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는 이런 방구 얘기 안 했습니다. 그게 대세였으니까.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노리고 있는 거, 다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올라갔을 때를.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중에서도 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? 다음에 지도계층을 이제 꿈꾸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준비를 해요. 언젠가는 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자아실현층에서 생존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.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층별로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걸 최소한으로 알아야 돼요. 근데 원리가 여기에 원리도 그렇고 여기에 원리도 그렇고 여기에 원리 이 원리가 다 같아요. 원리가. 왜냐하면 어느 거든 다 뭐에 연결이 되냐면 이 동일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로 인해서
뭐가 만들어집니까?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심리가 만들어지듯이 이 각각의 다른 이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. 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원리거든요.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판단이 들어가면 검색해 보세요. 계층별 심리를 한 몇 개가 있습니다. 그거를 보고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제가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아예 국가 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은 분석해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,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정보들이 과연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